생각나 매일 그려보았던 지난밤 꿈속에 네가 깊은 어둠 속 지쳐 너를 부르며 옆에 웃어주던 너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을 감으면 앞에 펼쳐지는 너무 설레는 miracle 마치 기적 같은 소녀 기다리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Baby like sunshine baby 저기 밤하늘 떠 있는 별을 봐 마치 너처럼 밝게도 빛이 나 But I can't take that star I can't take that star 눈 뜨면 사라질 달콤한 솜사탕 너를 보고 있으면 실화인 꿈 같아 I don't wanna lose you 매 깨고 싶지 않은 꿈인 you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만 감으면 귓가에 샤랄랄라 너무 달콤한 목소리 나를 잠 못 들게 해 기다리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I'm falling in love One day or someday 꼭 운명처럼 널 만나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너에게 내 맘 보여줄래 기다리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난 너를 만나면 널 꿈에 안고서 세상 달콤한 입술 마치 레오 난 너를 만나면 널 꿈에 안고서 감은 이야기 긴 밤을 새래요 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 이제 너와 내 꿈을 보여줄게. 언제든지 여기 놀러와.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babe.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안녕하세요. 꿈이야 호스트 DKG 재천입니다. 지금쯤이면 이런 실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을 2022로 잘못 써서 고치는 거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뭐든 새로운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여움을 2022년 전엄으로 보내버린 새로운 시크하고 도도한 저에게도 익숙해지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근데 2023년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졌다고 해도 뭐 그냥 그렇죠. 저도 2023년 잘못 쓴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제 또 새해엔 귀여움을 저기 멀리로 보내버리고 조금 더 시크한 재찬이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는 조금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응이 덜 됐거든요. 이제 또 보니 피셜 시크하고 도도한데 멤버분들과 앨리스 피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분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얼른 재찬이의 꿈속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톤의 정수빈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꾸미야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빅톤의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에 멤버분들과 꾸미야 놀러 오셔서 진짜 역대급 텐션을 보여주고 가셨잖아요. 네, 그때 텐션이 좀 좋았었죠. 근데 오늘은 선배님 혼자 나와 주셨는데 네. 오늘은 좀 텐션이 어떤 편이신가요? 사실 제가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네. 그래도 재찬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아, 저도 내향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또 잘 맞을 것 같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선배님 보고 진짜 너무 잘생겨서 아우. 놀랐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 저번에 왔을 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음악 방송 보면서도 "헉, 저분 누구야?라고 묻질 않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그룹 안에 아이돌 백과사전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진짜 딱 아마 그게 인기가요 사후 녹화였을 거예요. 아. 근데 딱 원샷이 잡혀 계셔가지고 "헉, 저분 되게 잘생겼다. 저분 아우. 누구야?" 그랬는데 아, 수빈 선배님이라고. 와, 그래서 정말 딱 뇌리에 박혀 있었던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빈 선배님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왔을 때 꾸미야에서 단체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어떤지 물어보시는데 어떠신가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좀 한결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네. 주변에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특히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좀 여러 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때 단체로 나오셨을 때는 저는 네. 약간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약간- 어떤 이미지였어요? 약간 저는 딱 이미지가 그거였어요. 약간 도도하신, 약간 차갑고 좀 냉미남 같은 스타일일 아,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막상 이거 앞에 보니까 앨리스 분들과 멤버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다들 좀 되게 귀여워해 주시고 약간 뽀짝뽀짝 약간 아직까지는 저는 시크 도도에 가깝긴 한데 오늘 꾸미야가 끝날 땐 또 어떤 변화가 달라질 수도 있는지 있죠. 예, 그죠.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토끼띠의 해잖아요. 네, 토끼띠의 해죠. 선배님이 바로 그 토끼이신데 네. 뭔가 2024년이 나의 해가 될 것 같고 좀 그런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이제 작년 연말 되면은 새해 인사랑 막 그런 거 찍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서 토끼띠의 해 이제 개묘년이라고 네네.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나도 토끼띠인데 뭔가 2023년은 나의 한 해가 되려나 이런 생각 들긴 하죠. 아무래도. 그죠. 올해를 나의 해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그죠. 그럼 새해가 되는 순간에는 또 뭘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새해 딱 될 때는 가족들이랑 이제 카운트다운 같이 했어요. 오, 뭐 하셨어요? 저 자고 있었는데 그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불꽃 소리 때문에 깼구나. 깨가지고 근데 가족이랑 카운트다운 TV로 하셨나요? 아니면 TV로. TV로 카운트다운? 왜 가족분들이랑 같이? 제가 그때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또 가족한테 옮길까봐 옮기면은 또 걱정되니까. 집에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은 감기는 다 나았는데 약간 목이 안 돌아오는 아. 좀 그렇습니다. 새해 인사를 많이 받잖아요, 연락으로도. 제일 처음 온 사람은 누구였었나요, 선배님께?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있길래 네네. 그 카톡을 다시 봤어요. 네네. 12시가 딱 되자마자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매니저 팀장님이 바로 보내시고 오. 그다음에 승식이 형이 보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보내고 병찬이 형이 보내고 세준 한세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새해 인사가 오늘도 오늘도 안 왔어요. 오늘이 4일이거든요. 네, 4일인데 좀 섭섭하네요. 그러면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얼른 남겨주시는 걸로. 지금이라도. 네네네. 늦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수빈 선배님 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어요. 숲숲하다님. 새해 되고 제일 기쁜 일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제천 호스트님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해요. 귀엽고 야무진 다람쥐입니다. 오, 약간 다람쥐 닮았다고
사실 제가 맨 처음에는 토끼였다가 네네. 고양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람쥐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음.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다람쥐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해서 네네. 지금은 다람쥐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졌습니다. 오, 다람쥐. 이제 그러면 선배님께서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떤 면이 제일 다람쥐 같으신지. 왜 웃으세요? 아니 이게 보통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생각을 한번 하긴 하거든요. 아 사실 제가 이 다람쥐 같은 거를 설치류라고 하나요? 그죠, 그죠. 설치류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햄스터 어. 한 번씩 다들 키워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쥐를 조금 아, 무서워하셔가지고 네네네. 사실 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다람쥐를 닮으신 걸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복도에서 귀엽다 미안했던 너희 둘님.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자기는 저도 시크한데 사람들이 자꾸 귀엽다 한다는 말에 병자님이 야 수빈아 너랑 똑같은 말 하신다 했던 걸. 똑같이 귀여운 친구들 둘이 앉아서 대하는 모습 심하게 기대할게요. 오 그때 다채로 나오셨을 네 때. 맞아. 근데 이제 한 살이 더 늘어났잖아요. 한 살 더 먹었죠. 새해는 귀엽다는 말을 좀 들으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귀엽다는 얘기를 네네. 듣지 않았는데 네. 언제 들을지 좀 예상이 돼요. 언제 들으실 거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이제 팬사인회가 있는데 네네. 그때 아주 많이 배부르게 듣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댓글창에 보시면 또 귀엽다는 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제일 많이 온 사연이 귀엽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네. 좀 특별한 분들이 저희가 귀여운 순간을 제보해 주셨대요. 사실 저희도 제찬이는 뭐예요? 언제나 알 귀엽지만 점점점 볼만두 만들고 누구예요? 멍 때릴 때 멤버. 더 귀엽더군요. 허허허. 아, 제 얘기를 들었다면 네, 저희 카메라 멤버예요. 보고 저 표정 해주세요. 캡처해버리기. 허허허. 볼만두. 볼만두. 수빈이는 자는데 좋은 꿈을 꾸는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잘 때가 가장 귀엽습니다. 아, 자는 재찬이가 모습을 왜? 가끔 안무 동선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음. 그때 반응이 아니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끝인가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저기 세준 선배님께서 우리 수빈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에 까치 동선을 찍고 밥 먹을 때 아, 오. 그죠. 많이 그렇지. 뭔가 잠에 있어서 귀엽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네요. 네, 좀 전에 승식이 형도 제가 자면서 희죽희죽 웃는 모습 보고 귀여웠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그때 안 자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안 자고 있었는데. 자는 척을 하신 건가요? 네, 자는 척을 한 건데 네네. 이제 좀 밤 늦게 승우 형이랑 승식이 형이 들어왔어요. 네네. 숙소에 들어오는데 이제 막 좀 시끌벅적하면서 들어오니까 제가 휴대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형들 왔다 하고 휴대폰 딱 끄고 바로 자는 척을 이렇게 했어요. 네네네. 근데 형들이 역시나 제 방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수빈아 자? 얘 안 자네 하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 감고 있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이 이 앞에까지 와가지고 너 안 자지 막 이러는데 네네네. 안 웃으려고 했는데 약간 새어나올 수. 새어나와 버렸죠. 아 그거 근데 안 자고 있었다. 네, 안 자고 있었다. 근데 안 자고 있는 걸 알고 계셨죠? 근데 모르더라고요. 아 제가 나중에. 진짜 입 꽉 깨물고 자는 척 했어가지고 오. 결국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훈이 형이 볼만두 표정 지을 때가 귀엽다라고 했는데 네. 그 물만두 표정이 뭐예요? 아 이런 거요? 귀여우신데요? 그러면 수민 선배님도 물만두 표정을 한번. 아 저도요? 네네. 어떻게 하는 거였죠? 네. 해보겠습니다. 다람쥐처럼. 살려주세요. 이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귀여우시네요. 다람쥐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캡처 잘 하셨길 바라며. 사실 저희도 제출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건 좀 귀엽네 하는 내 갤러리 속 사진 한 장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선배님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팔이 네. 이 사진을 어디가 귀여워서 골라주셨나요? 사실 이게 저희 가장 최근에 낸 그 초이스 앨범 그 자켓 현장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때 니트를 좀 큰 거를 입었는데 오, 이게 무거워가지고 팔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건데 이때 좀 뭔가 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좀 귀엽긴 했다 이 정도였어가지고 골랐네요. 근데 니트 팔 길이가 이 정도면 들어가긴 했나요? 거의 올려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올려 입어야 됐었는데 계속 촬영할 때 이렇게 아오. 그랬었죠. 그럼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사진인가요? 이거는 사실 사진이 아니라 저희 비하인드 캠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동영상 멈추고 캡처한 겁니다. 아, 좀 나 좀 귀여운 것 같다 그래서 영상 멈추시고 캡처를. 좋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그럼 제가 제출한 사진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오 저 정수리 사진인데. 정수리 사진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이게 셀카 찍다가 이렇게 네. 올려가지고 한번 찍어봤거든요. 아 다른 사람이 찍어준 게 아니라 본인이 네, 이렇게 찍었어요. 이 자리에서 아 찍었거든요. 근데 저 아직 뿌리 염색이 좀 덜 된 머리와 저 상한 머릿결들이 좀 귀여워 보여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귀여운 사람은 정수리까지도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진이 귀여운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선배님도 약간 이 행위 자체가 귀여우셔가지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정수리 사진이랑 다 봤고요. 또 중요한 제보를 해주신 사연도 있는데 이건 선배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째냥이와 숲다람쥐님. 저의 최애 방송에 친구의 최애가 출연한다니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두 분의 비슷한 점을 저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MBTI가 각각 인팁, 인티제로 둘 다 집에 있는 걸 선호하고 집 밖에 나갈 때 볼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편이다. 맞은 네, 맞아요. 집에서 나가면 무조건 일을 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해야 될 거 한 번에 다 처리하고. 그래서 적어서 나가서 다 하고 들어와요. 아, 선배님도 약간 그러신. 저는 거의 나가는 일이 없는데 저도 네네. 비슷하게 한 번 나갈 때 다 처리하고. 그러면 한 몇 개까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가요? 한 번에 나가면? 이게 세어본 적은 없는데 네네. 거의 해야 되는 거 한꺼번에 다 하고 오기나. 저는 한 번 나가면 기본 3개는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오. 뭐 어디 갔다가 집 오고 약간 3개는 기본으로 하고 또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정도 나가세요? 일주일에 진짜 개인적으로 나가야 개인적으로 2번 두 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향수랑 인센스 스틱 등 향에 관심이 많다. 오, 향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어떤 종류 좀 좋아하세요? 저는 좀 우디 향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인센스틱도 샌달우드 샌달우드. 쓰고. 네. 어떤 계열의 향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우디 머스크 향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인센스 스틱은 제가 주로 좋아하는 향이 그 나그 참파랑 아, 네네네네. 슈퍼히트. 근데 나그 참파를 제일 좋아하긴 해요. 나그 참파 제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제일 딱 대중적이고 인센스 하면 생각나는 향. 대표적인 약간. 네, 약간 그죠. 그런 향.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사복은 짱 편한 옷을 좋아하고 비닐을 자주 쓴다. 그리고 잘 어울림. 오, 약간 사복 입으실 때 무조건 편한 걸로 입으셔야 전 돼요. 무조건 편한 거예요. 저도 옷은 무조건 편해야 돼요. 무조건 편한 거. 비닐을 자주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나갈 때 비니 없으면 못 나가요. 진짜로요? 오, 나- 대박이다. 네, 나갈 때 비니가 없으면 뭔가 약간 허전하지 않아요, 머리가?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옛날에 비닐을 진짜 많이 썼었는데 네네. 제 팀에서 비닐을 좀 자주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비닐을 쓸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어느 순간 서랍을 딱 열어봤는데 비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30개 네네네네네. 넘게 있는 거여서 내가 비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싶긴 했었어요. 좋습니다. 비니 그럼 요즘도 자주 쓰시는 편이신가요? 요즘에는 뭔가 머리에 뭔가 잘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오. 여기에 땀 배출이 잘 돼야지 뭐
보니까. 여기 그 네. 머리 빠짐이 네,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해야죠 지금부터. 네,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들을 좋아한다. 수빈님은 본가에서 고양이 미미와 강아지 토토를 기르고 세찬님은 숙소에서 강아지 댕그리를 키운다. 우와. 안 그래도 저번에 댕그리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앞에 영상 잠깐 나왔었는데 그 맞아. 크리스마스 때 네네. 댕그리가 여기 와가지고 놀고. 너무 부러워요. 토토인가요? 네, 강아지 토토예요. 시추고 고양이 미미는 페르시안 진실라예요. 고양이. 제가 사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이렇게 같이 살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알러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막 눈물 나고 막 나면서 콧물 나고 간지럽고 막 뭐 이렇게 알러지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쓰다듬고 하면서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귀여워 이러는 거죠. 정말 좋아하는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좀 진짜 슬퍼요. 네, 슬픈 것 진짜로. 같아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도 있습니다. 네, 맞네요. 존재 자체가 그냥 귀여움의 대명사들인데 가끔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귀엽다. 둘 다 너무너무 귀엽다. 사랑둥이 귀여움 그 자체이다. 휴, 오늘 방송 기대할게요. 친구랑 치킨 먹으면서 볼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다섯 번째 조금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저는 인정을 못하지만 네네. 뭐 그렇게 느낀다면은 뭐 그런 거지 않을까요? 사실 근데 그 누구보다 시크 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그러면 MBTI가 인티제, 네, INTJ, 오, INTP. P입니다. 네. T랑 J만 다르고 다 똑같네요. 아, 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는데 빙고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 반전 빙고 같이 해볼 건데요. 네. 이제 빙고판에 9개의 질문이 있어요. 네. 내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스로를 귀엽다라고 생각한다에 상대방이 S일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No일 것 같으면 X를 쳐주시면 되고요. 네. 정답을 맞힌 칸에 색칠을 하면서 이제 빙고를 맞춰 볼 거예요. 네. 이긴 사람에겐 선물이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요즘 해보고 싶은 걸 적어서 냈잖아요.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선배님은 뭘 적어서 넣으셨나요? 저는 사진을 찍어서 그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기 했었거든요. 왜 액자로 가지고 싶으신 사실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네네. 사진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어요. 오, 네네. 그래서 결국엔 제 생일 때쯤에 네. 샀었거든요. 네네네네네. 큰맘 먹고 딱 샀었는데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그거는 사진용으로만 쓰는 카메라라 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다시 이제 처분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제 집을 네네. 꾸미게 될 때 액자 같은 것도 인테리어로 좀 쓰잖아요. 오, 그죠. 그때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사진을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놔야겠다. 이게 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인테리어용으로 내가 네.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싶다. 또 저는 음식 만들어 먹기, 요리해서 먹기라고 적었는데 음식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실 이게 절대 실현되지 않을 건데 로망 같은 거였어요. 그냥 조금 약간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적은 거예요. 뭐 어떻게 실현시켜 주신다니 한번 대단하시네요. 각자의 상품을 걸고 열심히 빙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 어떨 것 같은지 동그라미 X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지났지 우리 함께 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더 많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 I feel good 서툴고 울었던 그 모습 전부를 그대로 안아준 우리 어려운 순간 아픈 날들도 Looks like a little star 함께 견뎌낸 시간 어디
오케이 오케이. 인생은 여행처럼 들뜰 거야 yeah. 이 순간을 기억해 forever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아쉽지 않게 go 우리 같이 나나나나나나나 지금부터 즐겨 나나나나나나나 여긴 우리뿐이야 나나나나나나나 그래 이렇게 더 Baby we feels good 우린 너 있어도 망치지 않아 손을 뻗고 흰 구름을 지어 한가닥을 잡고서 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baby oh yeah 서려부대끼면서 여기까지 우린 굳이 안 나가 멀리까지 다 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다치셨으면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맞다 아니다 먼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긴장되네요. 한 번 집에 들어가면 웬만해선 다시 안 나온다. 저는 동그라미 저도 동그라미.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맞아요.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나오지 않거든요. 진짜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맞췄으니까 빈칸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속이 취소되면 음. 좀 기쁠 때도 있다 아니다. 저는 기뻐요. 오, 저는 좀 케바케인 것 같은데. 아, 케바케. 약속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네, 진짜 조금 완전 편한 자리면 네. 뭐 다음에 보지 하는데 조금 불편한 자리다. 그러면 예스.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좀 이런 그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전 동그라미. 저도 동그라미 했는데요. 네네네. 저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선배님은 어떠신가요? 약간 애매해요. 궁금해 한다고 해야 될지 안 한다고 해야 될지 살짝 애매한데 애매하니까 맞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애매하다는 게. 뭔가 저는 그래도 제가 관심이 가야지 뭔가 맞아요, 파트가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관심 없는 사람의 생각은 좀 관심 그냥 안 궁금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궁금하고. 정말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제가 뭐 어디서 뭘 하든 상관이 네, 안 맞아요, 쓰지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궁금한. 그러면 수민 선배님 요즘 가끔 말하기 전에 생각하셨나요 싶을 때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아, 이게 뭔가 질문 받았을 때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은 속마음? 약간 이런 거로 네네네네네. 받아서 좀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뭐랄까 그냥 저 자신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도 하고 싶은 말하기 얘기고. 전에 생각 한번 했냐. 말은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죠. 다리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말은 신중하게. 네. 그러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을 보면 왜? 하고 그 사람이 궁금해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아예 더 관심이 없어지는 편이신가요? 완전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다면. 완전 반대인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약간 더 약간 멀어지는 거 같아요. 오, 저도 완전 반대인 사람 만나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 너 잘 놀아. 나랑 놀아. 그래, 너 맞아. 궁금해지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 궁금해지는 사람은 뭔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수민 선배님을 좋아해주는 사람은 어떤가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네. 보고 나를 좋아하나 그런 부분이 그게 진짜 궁금하셔서. 궁금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채워봤고요. 계획을 잘 세운다. 저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J라고 하셨으니까 동그라미. 맞습니다. 고 저는 세모했어요. 저는 완전 X입니다. 아니에요? 네. 절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역시 P. 그러면 밥 먹으러 갈 때도 네.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시는 편이에요? 네. 오케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눈에 보이는데 안 들어가고 뭐 따로 찾아가시는 편이시죠? 네, 저는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식당을 가면은 그 식당에 관해서 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상태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무작정 찾아간 식당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단체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럴 일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제는 좀 오 근데 혼자 가실 때는 여전히 좀 정보를 찾아. 네, 무조건. 그래서 막 식당들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들 또 네네네네. 막 멤버십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제 휴대폰에 멤버십 엄청 많아요. 저 멤버십 적립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멤버십 근데 은근 쏠쏠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멤버인 사람한테 주는 혜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네, 좀 많이 이렇게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좀 어떻게 살아가실지 계획을 정하셨나요? 아니면 뭐 흘러가는 대로 좀 놔둘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2023년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얼추 몇 가지 목표는 잡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조금 하고. 큰 목표만 잡아두고. 2023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네, 이거 뭐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아, 좀 쉬고 하면서. 오히려 근데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좀 짜야지 편한 사람인데 네네네. 이러다 보면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계획은 진짜 잘 안 세우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재능이 많다. 저는 동그라미 쳤거든요. 저도 동그라미 쳤습니다. 많으신 편이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재능 없어요. 저 노력파예요. 저는 세모 같아요. 세모요? 네. 에이. 네, 일단 재찬님은 세모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그라미인 걸로. 아니요. 사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제 그때 재능이 많은 건 잘 모르겠거든요. 왜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배움이 빨라서. 습득하는 게 네네. 근데 그게 재능이 엄청난 재능이죠, 그게. 그러면 많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많다로. 그러면 이제 뭔가 남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의 확실한 재능을 얘기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해하는 게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음. 이해하는 편이 좀 빠른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해를 좀 빨리 잘 해서 그런지 습득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습득력이 빠르다. 네.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어느 특정 분야에서 원래 잘하는 건 없는데 조금 저도 습득력이 빨라서 남들보다 배움이 조금 빠른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앨리스 여러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수빈 선배님의 영상 편집 능력이 날로 늘어나간다는데 이거는 순전히 노력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순도 100% 노력입니다. 영상 편집. 제가 작년 4월 5일에 딱 이 영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4월 5일이요? 네. 오,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요. 제 생일이라서. 그때 딱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 1년째 안 됐는데 네네. 와,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매일매일 이 노트북을 부시고 싶었어요. 진짜 노트북을 이렇게 반으로 꺾어버리고 싶었는데 네네. 진짜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괜찮게 하게 됐어요. 오, 좋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으신데 네, 맞아요. 그러면 다 편집을 직접 해서 올리시는. 촬영이랑 편집을 제가 다 하고 우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엄청 귀찮은 작업들이잖아요. 귀찮죠. 엄청 귀찮죠. 정말 컷 편집부터 해가지고 노래 넣고. 맞아요. 좋습니다. 재능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의 손이다. 저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그라미 치긴 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아, 왜 마이너스 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좀 많이 망가뜨리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제일 그러면 망가뜨렸던 것 중에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도 있을까요? 항상 마음이 아팠었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은 진짜 딱 하나만. 제가 이제 본가에 갔는데 네.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이 뭐지? 머리카락으로 좀 막혔나 해가지고 그 옷걸이 그 흰 색깔 되게 저렴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쫙 펴가지고 밑에 부분을 갈고리로 살짝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다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쫙 하고 빠지는 거예요. 네. 아 뚫렸구나. 아 잘 됐다 했는데 어디서 물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하부 장을 딱 열었는데 배수관을 제가 뚫어버려가지고 물이 그냥 바닥에 다. 뭔가 그런 성격이실 것 같아요, 딱.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부셨던 것 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거였어요. 제일 배수관을. 어이없고 수습하기 힘든.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망가뜨린다기보다는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저한테 오면 다 잊어버려요.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그런 물건 어떤? 뭐 일단 다들 물건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제일 공감하시겠지만 뭐 에어팟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갑이나 근데 좀 등치가 큰 친구들도 잘 잃어버려요. 예를 진짜 들어 뭐 백팩이나 그런 것도 잘 잃어버려요. 근데 항상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라 가지고 저도 맨날 그래서 스케줄 할 때 대기실에서 맨날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이 얘기를 하는데 멤버들이 그 얘기하면은 다 소리 질러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잘 못 찾으니까 일부러 찾을 때 소리를 조금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그러면 이거 맞아요. 나 이거 어디 있지? 그러면 옆에서 찾아주니까. 이게 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아, 소리 나면서 맞아요. 얘기하고 마이너스 손.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남들이 생각하는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든다. 저는 X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선배님은 마음에 든다. 맞아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세모로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마음에 들기도 하면서도 맞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첫인상이 다들 뭐 어때 하세요? 근데 약간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약간 무서워 보인대요. 저도예요. 그래요? 네. 약간 무서워가지고 말 걸기가 힘들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얘가 무섭기는커녕 약간 이렇게 되는데 첫인상은 좀 무섭다. 신기하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저희 뭐 회사 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좀 물어봐요. 네네네. 첫인상이 어땠었냐 물어보면 다들 좀 되게 차갑고 네네네. 무서웠다 오. 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약간 저는 막 그게 내심 마음에 들면서도 뭐 시크 도도해 보이고 좋네라고 하면서도 왜 근데 그렇게 보이지 싶기도. 약간 나한테 말 잘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서운함 그런 거 있죠. 아무래도 좀 내향적인 편이 네네네. 저도 완전 아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말 좀 잘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데뷔 전 내가 상상한 나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데뷔하고 난 다음에 나의 뭔가 이미지? 첫인상 그런 것들. 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네네. 제가 이제 데뷔했을 때가 18살? 이었거든요. 그때 엄청 그냥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어린애였고 네. 되게 그냥 좀 마냥 해맑고 좀 착한 그런 이미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조금 내가 꿈꿨었던 아이돌의 이미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데뷔하면 이런 이미지를 해야겠다. 좀 그런 것도 있으셨을까요? 저는 근데 의외로 네. 되게 귀엽고 네. 편안한 그런 이미지를 좀 꿈꾸긴 했었어요. 오. 왜냐면은 사실 제가 귀여운 성격을 가지진 않았는데 네네. 귀여운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 이유는 세상에 귀여운 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되게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네. 예뻐해주고 네.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재찬님은 어떤? 저는 데뷔 전에는 완전 멋있고 섹시하고 빡빡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데뷔해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초창기 때 또 약간 펑키한 거 하셨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펑키하고 해야 되니까. 신나고 막. 근데 뭐 이질감은 크게 들진 않아요. 아우 그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핸드폰 배터리가 3%여도 괜찮다. 저는 동그라미 했습니다. 저는 X 쳤어요. 좀 괜찮으신 편이신가요? 저는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해요. 오, 그럼 제가 맞았네요. 어떠세요? 전 절대 안, 절대 안 돼요? 아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보조 배터리도 항상 챙겨 다니고 충전기도 챙겨 다니고 핸드폰 그러면 다른 사람 핸드폰을 저는 좀 항상 가까이 두는 편인데 네.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이 몇 시간까지 안 돼도 불안하지 않다. 그런 게 있을까요? 진짜 스케줄 없는 완전 쉬는 날. 쉬는 날이요? 네, 근데 이제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는 게 한 몇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다. 전 365일도 괜찮아요. 연락 아예 안 와도 괜찮아요. 오, 그래요? 네. 저는 하루. 하루? 네. 아. 하루 지나면 그래도 얘가 뭔 일 있나? 딱 요 정도까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원래 좀 평소에 연락 같은 거를 자주 뭐 사람들이랑 하시는 그건 아니고. 절대 잘 못하는. 아 제가 안읽씹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안 읽고 싶는 거요? 나빴다. 그래서 선배님도 약간 카톡 들어가면 일 떠 있는 거를 좀 잘 견디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 편이신가요? 저는 일이 안 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다 답장하긴 하는데 네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아, 없습니다. 역시 시크 도도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혼밥, 혼영, 혼콘 최대 레벨로 여기까지. 혼밥, 혼영, 혼콘 짱 잘한다. 저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저는 네. 동그라미 했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아 그러면 뭔가 최대 레벨로 여기까지 해봤다가 있을까요? 뭐 고기 구워 먹기, 고기 구워 먹기는 했었죠. 뷔페 가기, 콘서트 가기. 근데 제가 밖에를 잘 안 나가니까 그럴 수 있죠. 많이 없긴 한데 좀 고기 구워 먹기. 고기 혼자서. 구워 먹기. 네. 오, 그래도 혼자 하는 거 있어서 거부감은 많이 없으신. 거부감은 아예 없고 오히려 아예 좀 없고. 편한. 오, 어떠세요, 재찬 씨는? 저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최근에 콘서트 혼자 보러 갔다 오고 누구 어느 분의? 그 캐시라고 외국 가수분 계신데 그분 꼭 보러 갔다 왔어요. 생일 선물로 갔다 왔거든요. 자신한테 주는. 네네네네. 근데 또 반대로 혼자 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으신가요? 그 앞에 얘기랑 좀 이어지는데 재능이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네네네. 뭐 일을 할 때 항상 어려움을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네. 좀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네. 필요하신. 좋습니다. 다음 거 고집이 있다. 고집. 전 동그라미 그래 보이나요? 아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집이 좀 알겠습니다. 있으신 편이신가요? 저 좀 똥꼬집인 편입니다. 저도 고집이 좀 있어요. 동그라미 했는데. 근데 이게 고집이 저 약간 그런 고집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일에 있어서의 고집. 좀 그런 거. 내가 이런 거를 무조건 해보고 싶다 하면 무조건 만들어내는 좀 그런 고집. 맞아, 그런 고집도 좀 센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회사 그 A&R 팀
과장님이랑도 많이 싸우고. 그죠. 회사분들과의 그 막 컨셉에 있어서도 의견 다툼이 충돌이 많이 있죠. 많고. 예. 그러면 고집 지수가 한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고집 지수는 얼마일까요? 제가 고집이 좀 생기는 그런 거는 200% 정도고, 오. 근데 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편은 아니라서. 그죠. 저도 딱 고집이 있을 주제에는 진짜 저도 200%를 부리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저는 완전 고집이 없는 편이에요. 너 알아서 할 거야. 비슷하네요. 너 알아서 할 거야. 뭐 약간 신기하다.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히 절대 양보 못하는 분야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특히 이게 진짜 사소한데 별거 아닌데 네네. 제가 진짜 고집하는 게 물건 빌려주고 물건 빌리기 하는 거를 오. 굉장히 좀 선호하지 않아요. 아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생일 자체를.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저 제 3자에서 보면은 뭔가 좀 네네.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아니, 이게 물건을 빌려줬다가 뭔가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그죠.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빌렸을 때도 약간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상황이 너무 좀 맞아요, 싫어서 맞아요.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좀 선호하지 그런 않는 행위 자체를 줄이자. 재찬 씨는 어떤 물건 어떤 분야에서요? 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 막 해가지고 이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조금 고집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뭐가 비슷하고 안 비슷한지 한번 맞춰봤는데 네. 빙고는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빙고. 저도 빙고 좀 괜찮게 둘, 했어요. 셋, 넷, 4개. 4개. 4줄입니다. 저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5, 6. 6개네요. 저는 3개인데 6줄 해서 제가 6줄로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빙고 게임에서 승리를 해봤고 네. 상품을 차지했거든요. 그 네. 요리에 부럽다. 그래서 여기 상품이 앞에 있는데 뭐 저희 2개 다 해보시죠. 뭐 사진도 좋아요.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도 같이 만드시나요? 네. 김밥 일단은 물 네, 손을 한번 닦아주시고요. 항문 티슈. 여기 깨끗한 완전 새거 비닐로 이렇게 깔아둬가지고 네, 도마 도마 대신에 대신에 도마 대신에다가 김밥 좀 싸 보셨어요? 저는 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리랑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요. 해보신 요리가 뭐가 있어요? 파스타? 파스타? 생각보다. 근데 그게 라면과 비슷하더라고요. 소스만 부으면 되는. 면 익히고. 네. 그래도 근데 그 파스타가 면 익히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2장입니다. 근데 뭐 거기 시간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선배님 요리를 평소에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똑같이 요리를 거의 안 하는데 네네. 사실 요리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좋아는 하시는 편이시구나. 네. 그래서 사실 숙소 초창기 때는 막 좀 이것저것 해보고 그랬었는데 숙소에서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숙소에서 요리는 정말 감당할 수가 감당할 없는. 수 없어요, 진짜로. 오, 뭐가 많네요. 그러게.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 뭐예요? 전 참치김밥. 참치김밥. 네. 근본이죠. 네. 그냥 근본, 완전 근본이죠. 근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재료들이 있는데
소풍 하면은 김밥 많이 싸잖아요. 네네. 보통 그러면은 김밥을 먹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유부초밥파도 있잖아요. 저 유부초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김밥도 해주시고 유부초밥도 둘 다 해주셔가지고 네. 둘 다 먹었었던 것 같은데. 아, 유부초밥을 좀 더 선호하시는 편이셨나요? 네, 제가 좀 편식을 해요. 아, 유부초밥에는 뭐가 안 채소가, 들어갔는데 거의 없으니까. 어떤 채소 제일 싫어하시나요? 저는 깻잎. 이게 안 되죠. 깻잎 그 향 때문에. 그럼 그것도 안 드세요? 그 양념 발라져 있는. 아, 안 돼요. 그러면 수민 선배님은 깻잎 논쟁 자체가 없는 걸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된다. 아예 안 먹어서. 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으세요? 가지. 가지도 거의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오. 편식 안 하세요? 저는 요즘에 편식이 거의 없어졌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 회 잘 안 먹고 아. 그랬었는데 요즘엔 거의 다 먹어요. 골고루 먹는 게 좋죠. 치즈가 분명 둘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됐네. 당근도 안 드시나요? 당근이요? 네. 웬만한 채소를 거의 안 먹어요. 그럼 먹으면은- 햄버거 뭐 드실 때도 다 빼고. 네. 오. 아니 다 빼고 먹었어요. 진짜 그냥 빵, 패티, 소스, 빵 이렇게만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적신호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양상추까지는 먹습니다. 아 양상추까지 먹고. 저 지금 근데 채소 안 드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싫어했어가지고. 네. 근데 그 와중에 햄버거에 양상추 빠지면 그게 무슨 맛일까라는 의문은 있긴 해요. 괜찮으셨나요? 양상추 빼고 드실 때. 되게 맛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어, 근데 약간 좀 항상 먹으면서 억울했던 거는 네. 같은 가격을 내고 적은 재료로 먹으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 그것만 마음에 걸리고 나머지 맛은 있었다. 맛은 너무 있었죠. 이 김밥말이 그게 없네. 이거 원래 물 한번 촥 묻혀줘야 되는데. 오, 약간 맛있어 보여. 단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안 붙네. 어떻게 붙이셨어요? 물로 원래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꽉 눌렀어요. 좋습니다. 한번 잘라서 단면만 한 입 먹어볼까? 그냥 전형적인 야채 김밥. 으악.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떡볶이 있으면 진짜 완전 국물 찍어서 먹는 딱 그 맛이에요. 수민 선배님의 김밥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럼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야채를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고. 아 못 먹는 네. 건 아니시고.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셨는데요. 역시 음식은 여러분 사드세요. 좋습니다. 맛있네요 그래도. 네. 뭐 나름 떡볶이 있으면 먹을 만하네요. 떡볶이 있으면 완전 맛있죠. 국물에 찍어 먹으면. 네. 망고님이 수빈님의 시금치 먹는 용기를 칭찬해요라고 칭찬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품인데요. 그 사진 사진 찍기. 아이패드로 사진 찍어서 네. 에어드롭을 저쪽으로 해주시면 네. 액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뭘 찍어야 될까? 그냥 김밥 만들었으니까 김밥을 찍어볼까요? 보통 풍경 같은 걸 많이 찍으시는 편이신가요? 원래는 풍경을 많이 찍는 편인데 네. 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작품을 하나 찍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작품을 하나 찍었거든요. 정수빈이라는 작품을 제가 방금 찍었는데 아유. 이거다. 에어드롭 어디로 보내는? 얘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찾았다. 나는 왜 안 뜨지? 그렇담. 다 보내. 대박이다. 받아주신 분들이. 여기서 저기로 보내. 받으셨나요? 다행입니다. 받으셨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다 찍어봤고요. 좀 이따 액자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숲람쥐님, 우리 수빈이 진짜 아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공개된 잡지 화보를 보니까 와, 어른이더라고요. 오. 시크도도 멋있는 수빈 인정. 오, 부끄럽네요. 이제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사실 말만 항상 운동해야지 네네네. 하는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운동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도 항상 헬스장 끊어놓고 네. 이제 일요일마다 선생님의 카톡만 받죠.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받고 이제 그 주 못 가고 약간. 근데 오. 이제 이 화보 촬영을 하러 갔는데 네네. 민소매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네. 급하게 대기실에서 펌핑을 계속했죠. 대기실에서 네. 하신 작품이라고 합니다. 벼락치기. 그럼 스스로 나 좀 멋있다고 생각 들 때는 언제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 자신을 멋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 많이 없긴 한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있다가 누가 휴대폰을 딱 떨어뜨렸을 때 딱 잡아주면은 그때 나 좀 괜찮았다. 순발력 좋았다. 딱 잡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걸 네.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지금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진행을 못 할 뻔했어요 방금. 아이패드가 꺼져가지고 아 대본을 잠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잠시만요. 제찬님은 그러면 본인이 어떨 때 보통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될 때 아리들과 함께 할 때. 오 저도 앨리스와 함께 할게요. 저도 근데 딱히 진짜 멋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보통 아 나 근데 좀 멋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아니,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멋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면 또 다음 사연 볼 텐데 수민 선배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배 다람쥐님이 간단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뭐지? 귀여운 애들은 뭘 귀여워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뭘 귀여워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동물을 많이 좀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을 좀 귀여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네네. 토토랑 미미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을 보면은 좀 웃음도 나고 그죠. 간질간질하고. 근데 저도 원래 조금 강아지들이랑 같이 안 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댕글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고 나가지고 가끔 생각이 막 나요. 막 집 올라가면 괜히 기대하게 되고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막 반겨주겠지? 그러면서 집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그게 진짜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거죠. 진짜 좀 사람이 무해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 보면. 그리고 수빈이는 웅냥냥님,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평소에 저를 아기 취급하거든요. 저 29 직장인인데 아무튼 며칠 전엔 식당에서 주문을 왔는데 언니가 우리 애기는 이거 맞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분 눈치가 엄청 보이고 민망했습니다. 수빈이도 누나가 3분 계시고 팀에서는 형이 5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감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되게 공감 많이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집에서는 저를 좀 귀여워하진 않아요. 누나들도 그렇고 네네. 엄마나 뭐 다 이렇게 귀여워하지 않는데 멤버 형들이랑 우리 팬분들이 엄청 귀여워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귀여움을 받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나를 왜 귀엽다고 해주시는 거지? 이게 아닌데. 뭐지? 뭔가 잘못됐어. 약간 이랬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귀여움을 처음에는 받는 게 어색하다가 받다 보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좋긴 좋고 사실 언니가 이렇게 동생한테 우리 애기 이렇게 하는 거면은 언니가 진짜 스윗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생을 되게 엄청 아낀다 그죠. 싶어서 그냥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반응을 크게 하면 더 재밌어서 더 하게 돼요. 맞아요. 그냥 있는 무덤덤하게 담백하게 그대로 하시면 하다가 멈출 수도 있는데 재밌게 반응하시면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싶다 강연아 님이 우리 수빈이가 드디어 성인 연기를 합니다. 그동안 매번 학생 역할을 맡았는데 드디어 극 중에서도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20대 중반인데 성인 연기를 하는 우리 수빈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연기했던 소감이 있다면?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쯤에 촬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처음으로 이제 그 극 중에서 나이가 성인인 캐릭터였는데 학생 역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뭐 좀 밝은 캐릭터나 아니면 이제 츤데레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어가지고 네. 네, 괜찮았었는데 이제 성인으로서의 좀 차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학생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촬영 팀 분들이 굉장히 네네. 재미있으시고 착하셔가지고 되게 즐겁게 촬영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촬영은 다 끝나신 상태? 네,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역의 귀요미님 6월쯤 빅톤 사인회를 갔었는데 저의 귀욤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도 귀엽게 묶고 귀요미라고 써진 핀을 자르고 사인회에 갔었거든요. 사인은 잘 받았지만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병찬이가 꼭 약 먹으라고 해서 끝나고 바로 약국에 갔어요. 그런데 약사님이 저에게 너무 귀여우세요. 정말 귀요미세요. 너무 귀여우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귀요미 핀을 아직도 꽂고 있다는 걸. 두 분도 이렇게 민망 창피했던 적 있나요? 그 모습까지 너무 귀여웠겠지만요. 진짜 창피하셨을 것 같긴 하다. 약사님이 뭘까?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그냥 그 표현이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사님께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귀여우시다 해주시니까 진짜 귀여웠나 보다. 네, 진짜 귀여우셨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민망한 일이 생기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이불킥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빠르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딱 뭐 민망하면 떠오르는 게 네. 무대하다 보면 바지 터지는 일 많잖아요. 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와, 저는 컴백 무대에서도 터진 적 있고 그 가장 최근에 한 그 팬콘 할 때도 네네네. 바지가 터져서 막 중간에 막 백스테이지에서 막 갈아입고 꿰매고 막 그랬어요. 바지 터진 게 좀 민망했다. 민망하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바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꼭 한번 터지시면 잘 대처하시길. 알겠습니다. 네. 저 민망했던 적 약간 길 가다 넘어지는 거. 안 다치셨어요? 이번 겨울에 한 번 넘어진 것 같아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래도 뭐 살짝 콩한 정도라서 괜찮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귀여운 얘기까지 잔뜩 했는데요. 또 저희의 멋있는 포인트를 제보해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멋있는 포인트. 곡 작업하고 디렉을 봐줄 때 그 누구보다 시크, 도도하고 멋있습니다. 수빈이는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어른스럽고 멋집니다. 와. 전 형이 화보 찍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마지막에 비즈니스 말투였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세준 선배님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할 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미루지 않고 할 때 멋있죠. 이렇게 또 저희의 멋있는 모먼트까지 멤버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까지 쭉쭉 해봤는데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벌써요? 선배님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제 제가 꾸미야를 제가 네네네.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접했을 때 네네. 되게 의외였어요. 저 혼자만요? 에? 내가 잘했었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네. 되게 감사하면서 또 좀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잘 재밌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네. 걱정을 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이렇게 재밌게 아니요, 오늘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덕분에 너무 오늘 근데 비슷한 점도 많아가지고 얘기 신기했어요. 수다 떨다가 네. 좀 끝난 느낌입니다. 이제 아까 서로의 바뀌어온 이미지를 얘기했었는데 함께 해본 결과 최종 이미지는 좀 어떤 거 같으신가요?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저희 활동이 좀 몇 번 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그때가 아마 첫 모습이었을 텐데 그때는 좀 펑키한 그런 네. 앨범을 내셨을 때라서 되게 뭔가 밝고 좀 에너제틱하고 귀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저번에 이 꿈이야 나오고 나서 네네. 되게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셔가지고 되게 차분한 성격이시구나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네네. 네,
또 뭔가 저랑 비슷한 점도 있고 네네. 뭔가 공감되는 것도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선배님 봤을 때부터 뭔가 시크 도도였는데 근데 뭔가 오늘 보니까 귀여운 선배님이셨다. 아우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너무 뭔가 무해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에. 좀 그런 느낌의 선배님이셨다. 조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저 사실 아우 진짜. 저 되게 바보입니다. 근데 또 막상 말하면 좀 거부감 없는, 거리감 없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첫인상만 보면 무섭다라는 맞아. 얘기들 많이 하시죠. 맞지. 좀 그런 거 같아요. 또 그 01년생. 네네네. 오. 사진이 왔습니다. 아 되게 빠르다. 오, 이게 선배님이 찍은 김밥이고요. 이것은 근데 진짜 약간 아이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미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아 여기를 보요. 아유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여기 한 보시면 아유 잘 찍어주셨네.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정말 저거 완전 아이패드 기본 카메라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노 필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록도 함께 제작 네컷이라고 네. 그 인생 네컷처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선배님 옆으로 가서 앉을까요?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는 여기입니다. 좋아하는 포즈 있으세요? 좋아하는 포즈? 없으면 만두 할까요? 만두. 아 네. 좋아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어떤 포즈 할까요? 체리 피스 할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마지막은 하트로. 액자 들고 하트.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제작 네컷까지 찍어봤고요. 그러면 방송 봐주신 분들과 또 앨리스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꾸미야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모두 작년보다는 덜 힘들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항상 응원할 테니까 다들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씨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빅톤 선배님들의 인러브 들으면서 보내드리고 저는 끝없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너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 이유 처음 봤을 때 어색해 부끄럽던 그때 그날처럼 서로가 조금씩 다가와 마주하는 순간들이 눈이 부신 날로 기억되는 넌 여전히 아름다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게 넌 꿈만 같아서 Always I've been here for you 모든 걸 주고 싶어 더 바랄 게 없어 Baby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내 전부를 내게 줄게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늘 네 곁에 서 있을게 누구가 말아도 네가 있어 빛이 나는 걸 Baby we ar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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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ove yeah, 네 모든 게 궁금해진 내 모습에서 뜨끔해 이런 내 맘은 너무 투명해 훤히 다 비춰질 게 분명해 또
난 너에게는 굳이 애써 숨길 필요 없단 걸 알게 됐어. 끝나도 내가 후회는 없도록 다 줘버려야겠어. yeah. 숨겨둔 마음 담아서 가까이 좀 더 안아줘. 어둠이 내려와도 너와 함께 있어. 나 더 바랄 게 없어. Baby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내 전부를 내게 줄게.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내 네 곁에 서 있을게. 눈을 감아봐도 네가 있어 빛이 나는 걸. Baby we ar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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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ove. 너의 손길 그 시선이 여전히 필요해. 손을 뻗어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그 맘이 고마워. 이제 말하고 싶어. Baby,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이제 내가 안아줄게. We ar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내 전부를 가져도 돼. 모든 게 변해도 내가 너를 비출 수 있게. Baby, we are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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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love. 눈을 감아봐도 네가 있어 빛이 나는 걸.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in love. 끝없는 이야기. 남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참 잘하던데 당신은 내가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나를 욕심내는 건 아니지만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은 날, 옷이 마음에 드는 날, 그리고 왠지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싶은 날에는 아주 가끔씩 종종 핸드폰을 꺼내서 어색하게 셔터를 눌러보죠. 하지만 몇 장을 찍어도 사진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굴빛이 어두워서 표정이 조금 어색해서 하나하나 지우다 보면 결국에 남는 건 없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좀 괜찮게 찍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왜 이렇게 못 찍을까 자책도 좀 하고 혹시 실력이 문제인 건 아닌 건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면서 의욕을 잃어버린 당신은 결국 아무런 사진을 남기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합니다. 미안하지만요, 나를 만나고 싶으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각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야 당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보내는 111번째 편지네요. 당신의 꿈이 나는 셀카 잘 찍기입니다.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Now all I see is color, like a rainbow in the sky. So tell me your love will never fade, that I won't see no clouds of gray. Cause I don't want another, you bring color to my life, baby. Life was so heavy, I was giving up, no, no. But since you came along, I'm light as a feather. You give me something incredible, sensational, baby. When we're together, everything is better. My darling, only you can brighten up my day. You make everything change, you rearrange, so don't go away. Let me tell ya,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Now all I see is color, like a rainbow in the sky. So tell me your love will never fade, but I won't see no clouds of gray. Cause I don't want another, you bring color to my life, baby. Now all I see
stick around, cause we paint the town any way that we want it, like red and yellow and pink and green. That's what I see when you're here with me. Everything is brighter cause the limit is the sky. Baby, that's the way you make me feel. You know that only you can brighten up my day, yeah. You chase all those gray clouds away. You chase the clouds away. It helps me find a brand new shade of me. You make everything change. You rearrange, so don't ever fade. Don't fade, don't fade, don't fade. You bring the color. You bring the color. Yeah, you bring the color.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Now all I see is color, like a rainbow in the sky. So tell me your love will never fade. I won't see no clouds of gray, 'cause I don't want another. You bring color to my life, baby. Before you came into my life,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Now all I see is color, like a rainbow in the sky. So Tell me, tell me, tell me. now all I see is colors in my life. Red and yellow and pink and green. That's what I see when you're with me. You bring the color. You bring the color. You bring the color. You bring the color. Now all I see is color. You bring color to my life, baby. 꾸미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끝없는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MNEK의 컬러였습니다. 오늘 꿈 보건소에서 편지 보내온 주인공은 셀카 잘 찍기였어요. 재청 호스트의 시그니처 각도는 언제 완성된 건가요? 저희 연습생 때 셀카 찍기 과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셀카 10개씩 찍어서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뭐. 사실 저의 성격으로는 절대 셀카를 안 찍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습득된 셀카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뷔 초 셀카들은 마음에 드는 편? 아니요. 저는 약간 셀카에 만족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남찍사가 잘 나오거나 화보가 잘 나오면 조금 행복해하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빅톤 수빈 선배님 나오셔서 여러 재미난 것들하고 사진도 찍고 김밥도 만들고 가셨고요. 내일은 또 여러분들의 얘기 많이 듣는 날이에요.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 나우웹 꿈이야 정보 페이지 커뮤니티 탭에 남겨주세요. 내일 꿈이야 재방송은 본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되고요. 또 내일 저녁 7시에도 재방송됩니다. 나우웹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꿈꾸자.